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대비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5월이랑 11월 1년에 일단 2차례 정도로 정기적으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시험의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면서 내공을 쌓아야겠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듣기랑 독해가 점수가 90점 이상의 고득점이어도 쓰기는 일반적으로 고득점인 분들도 70점 정도 맞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쓰기가 편차가 커요. 6급도 내가 되게 듣기랑 독해는 무난하게 잘 하는데 쓰기에서 되게 점수가 안 나오네. 난 쓸 만큼 다 썼는데 왜 나한테 70점밖에 안 주지? 이런 느낌이랑 7급, 9급이 비슷해요. 나는 하느라 했는데 이 정도면 80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고급이라서 쓰기랑 말하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좀 못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틈틈이 중간중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은 다시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어서 막 유형이 익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제 쓰기랑 말하기는요, 이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도 크게 세 파트예요. 첫 번째, 일단은 주어진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쓰거나 말하기 땐 말하는 거. 그러니까 쓰기나 말하기 둘 다 자료를 활용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 번역과 통역이 가장 중점적으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7급에서 9급 시험에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번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그 한국어 텍스트를 가지고 중국어로 쓰거나 중국어로 말하거나 그래서 번역이 들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만의 관점이나 논점이나 이런 거를 에세이 쓰듯이 말하듯이 주장을 피력해야 하는 거.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첫 번째, 자료 이용하는 거, 그리고 내 의견 논술하는 거, 그리고 번역하는 거.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번역이 먼저기는 해요. 통역하고요. 그리고 자료나 주어진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내 관점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전략을 짜야겠다. 지난달에는 통번역에 관련된 실전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쓰는 거,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쓰는 거를 한번 저희가 실전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서론본론 결론 패턴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제를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틀만 갖고 있으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중국인들이 서론 딱 얘기하고 띠얼띠산 쭈허 하게 놓고 결론 짓는 거 되게 깔끔하게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만의 그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성어나 표현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9급에서 11급 있던 시절에 제가 시험을 응시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패턴이었었어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고급 표현들이나 문장의 그 틀 가지고 계속 울거먹었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패턴과 표현을 갖고서 계속 사용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뭔가 많이 주어져 있으면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딱 이거에 대해서 너 얘기해봐, 네 의견 얘기해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성어들을 또 울거먹을 수도 있고 표현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 볼 거예요. 보통은 요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어나 표현이나 격언 같은 거를 주고 너 이것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표현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7급에서 9급이면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도 인생에 재앙이나 복이 딴시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아침, 저녁 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언제 갑자기 불행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복이 있잖아요. 그럼 대충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얘기인가 보다. 너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무조건 서론본론 결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서론은 문제 그냥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한번, 왜냐면 이게 주제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표현을 써주고 그거에 대해서 풀이를 좀 해주시면 된다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天有不测风云을 그대로 써주세요.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 人活在世上은 뭐 원래 있는 표현인데 안 써도 되지만 쓰시고 谁都难免 누구나 다 피하기가 어려워요. 위상은 보통 안 좋은 일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맞닥뜨릴 때 쓴단 말이에요. 불행 혹은 난이 가이비엔의 실칭, 인력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일들에 봉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세이 쓰는 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이 격언이 아니어도 다른 격언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들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일들은抗拒,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有些事情什么什么什么什么 예, 有些事情什么什么什么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들을 좀 기억하고 나만의 패턴의 하나의 샘플로 좀 봐주세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 쓰는 거가 되게 작은 디테일인 것 같아도 이걸로 굉장히 점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살짜리 조카가 5살짜리인가? 이게 이모 지금 왔어? 하면 안 놀라워요. 근데 이모 이제서야 왔어? 이제서야를 써. 이런 디테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일들은 저항할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오히려 저항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面对亲人的亡故 하면 사망하고 각종 自然灾害, 재난, 자연재해 같은 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응할 거야? 怎么 말고 如何 쓰셔야죠. 应对呢? 중요한 게 일단은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써주시고 일상생활로 푸는 게 제일 편해요.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번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주어진 문장을 이용해서 서두를 여시고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론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第一, 第二首先其次 이런 식으로 한 2~3개 이상 정도에 대해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편하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일단은 걔를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는 난미엔, 난이 가이비엔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接受它, 适应它 적응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울감이나 슬픔이나 초조함이나 불면증 같은 게 올 수도 있다, 그걸 겪을 수도 있다, 내가 그걸 피할 수 없다, 다 가능하지만 고급 표현이요.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最终 얼라이 하면요. 계속 연달아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을 할 때 이 표현 쓰시는 거 굉장히 좋을 거예요. 你让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너를 변화시킬 정도로 네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츠를 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제 첫 번째는 좀 가볍게 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확장을 한번 해봤어요. 좀 길게 늘리는 방법을 한번 두 번째에서 활용을 해봤어요. 나한테 시간을 줘.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 연동문 쓸 때 라이 쓰는 거 괜찮아요? 给自己一些时间来通过什么什么来이렇게 쓰죠. 그래서 연동을 했을 때 라이를 쓰는 거. 이걸 사용해서 좀 편안하게 릴렉스를 해라. 예를 들어 해놓고 그 예를 3가지를 썼어요. 사례를 드는 거죠. 앞에 첫 번째 같은 건 그냥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너가 혼자 릴렉스하거나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카 인상 스피커를 열어. 그래서 가수와 함께 거기에 도취돼봐.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추주해라고. 근데 이거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샹쇼 즐겨라 라고 가도 상관없어요. 펀나우 써주세요. 나열할 때. 뜨거운 물에 샤워해서 심리적인 피곤함을 消除疲惫 쓰시는 거 좋고요. 혹은 写点东西, 뭘 좀 적어봐. 그래서 나의 펀만은요. 조금 분노하면서도 답답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고급 표현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이거를 글자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봐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좀 7급을 준비하시고 난 7급만 따도 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9급까지 가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표현적으로 논거는 2개 이상, 쇼신이랑 지츠, 병렬 구조를 사용할 때는 구조를 통일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接受它 해놓고 给什么什么 했잖아요. 명령문으로 갔으면 명령문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도 나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뭘 열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얘를 하고 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통일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고급 표현들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 볼 겁니다. 결론은 제가 2가지로 답안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가실 거면 요 간단한 결론으로 가실 수 있어요. 在当今这个压力 이런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压力가越来越大的这个社会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懂得处理好自己的情绪, 자신의 그 감정을 컨트롤을 하는 것도 너의 마음을 편하게轻松的很多해줄 수 있고요. 你也才有可能创造什么什么的未来 창조해 줄 수 있다. 아름다운 미래를 이렇게 갈 수 있는 전형적인 것. 요거 어느 문장에나 쓸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너무 큰데 이때 우리가 우리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꼭 지금의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식의 유형에서도 써먹기 되게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온 결론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말하기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표현이 굉장히 괜찮은 결론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有这样一种说法가 있어요. 一个人的身体健康이 1이라고 하면 자이프랑 간칭이랑 쉐이랑 짜팅은요. 1 뒤에는 0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이 없으면 0으로 시작하는 숫자는 없잖아요. 건강이 일단 있어야지 이게 1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只有一负一 아니면 只有有 这个 2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才有 0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풀었죠. 只有才 이런 거. 만약에 이 1이 없으면 一切都将不存在. 존재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인생의最重要的就是有一个健康的身体 굉장히 간단한 뻔한 주제를 앞에 이렇게 되게 철학적으로 풀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 健康的身体는 靠什么来获得 어떤 걸로 얻을 수 있냐 那就必须有快乐的心情所以我们要뭘 배워야 돼요? 释放压力缓解疲劳 이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스트레스나 그리고 피곤 같은 경우는 환제를 많이 쓰는데 释放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반복하기 싫어서 다른 동사를 활용하는 거죠. 풀으라고. 그래서 완화시키는 것도 쓰지만 释放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그래서 나의 심리적 상태를 좀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게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결론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좀 통으로 외워놓으시면 그러면 통역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나의 의견을 말하기 시험에. 피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一个人的身体健康이 11라고 하면, 근데 이 용법을 기억해두면 건강 말고도 뭐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해.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하지 않으면 인생에서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해라고 할 때 고급 표현이 1이란 0을 이용해서 이 패턴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독해랑 듣기를 공부하다가도 조금 내가 접근하기 쉽고 괜찮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고 내가 그걸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장 해석 못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에 나 혼자 이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용, 구조, 표현 등을 다 내 것화시켜서 기억해 놓은 문장들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결론은 나만의 고급 패턴, 알고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있는 것 다르다고요. 내가 이해하고 해석되고 나 이거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구사할 수 있냐고요. 강의할 때 나 저 정도면 되게 쉬운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그거를 여러분이 이걸 직접 아웃풋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 고급 표현을 사용이 어려우면 아까 그 간단한 결론만으로도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범답만 한번 쭉 보시고요. 서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의문문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쇼신 지추로 본론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결론 마무리 짓고요. 결론은 나만의 간단한 결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고급 표현 같은 경우는 내가 8급, 9급까지 좀 노리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런 표현들 오늘은 샘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